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번째 세션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시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세션은 마을에서 이제 돌봄을 주제로 해서 한국과 또 일본의 사례를 또 청년 세대의 사례와 또 시니어 세대의 서로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 이 돌봄이라는 문제 혹은 돌봄이라는 주제가 지역사회 안에서, 마을 안에서 어떻게 좀 실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와 또 사례들을 잘 들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아, 네네. 또 연사님들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특히 김영 대표님 아침에 이야기를 하시고 사실 이제 오후까지 지금 계속 계셨는데 아마 아침에 이제 들으셨던 내용들 오늘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다시 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저는 아까 이제 세션 2에서도 인사드렸지만 시다에서 일하고 있는 송하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연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리 컨퍼런스라는 어떤 그런 형식 자체가 사실은 연사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저희 이제 듣고 계속해서 뭐 공부하고 마음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잠깐 이렇게 또 둘러앉은 만큼 지금 앉아 계신 분들과 잠깐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각자 이제 세 개의 세션 중에 세 개의 이제 나눠진 세션 중에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이 돌봄이라는 주제, 마을 복지라는 주제를 좀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서로 함께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들이 좀 잠깐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 한 분씩 짧게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 서로 한번 공유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테이블에서 가장 머리카락이 기신 분이 먼저 시작을 좀 해주시면 서로 막 대보시지 마시고요. 한번 먼저 시작을 해서 한 분씩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남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각자의 필요나 어떤 상황들을 좀 공유를 하셨나요? 네. 저희가 테이블 안에서 이제 나눴던 이야기들인데 아마 그 이야기들이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실 연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분 정말 절실한 좀 필요를 가지고 오셨다. 여기서 정말 이 얘기 듣고 오고 싶어서 오셨다 하는 분 테이블에서 한번 추천. 이 얘기는 좀 뭔가 저 테이블에서 마이크 줄이 여기까지 갑니다. 제가 딱 보고 찾아왔거든요. 혹시 어디서 오신 누구시고 어떤 이야기 듣고 싶어서 오늘 오셨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온 신정숙이라고 합니다. 아직 마을 활동가로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한 17년 다니는 회사를 작년에 그만두고 마을 활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제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같이 사는 사회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집 안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일단 집 밖으로 나와서 같이 어울리는 게 단순하게 놀이가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때로는 질책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본인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책임감 같은 걸 느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 같은 중장년, 청년 여러분들,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앞으로의 어떤 사명감은 너무 거창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게 진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돌봄의 필요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또 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또 하면서 생활하실 수 있을지 그 출발을 좀 고민하시는 상태이신 것 같고요. 제가 한 분 더 자원하는 분 계신가요? 아, 네. 오늘 피하고 있을 때 마이크가 더 이상 저쪽으로 가지 않는데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갑터 원 김오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세션을 택한 이유가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가평으로 이사 간 지가 13년째 됐는데 처음 마을활동을 시작한 게 아이들 진로에 관련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 진로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관심이 갖고 그래서 아이들 돌봄을 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공간을 알아보는데 그 공간들을 또 어르신들이 책제하고 돌봄 사업이 농촌 지역의 돌봄 사업은 학생들과 또 노인들 같이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행이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왔더니 20살이 대표님께서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되는 게 지역의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그 아이들의 일자리까지도 생각을 하게 됐는데 20살이 대표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귀가 솔깃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움 받고자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간이 아담해서 마이크 안 써도 사실 잘 들리실 것 같아요. 사실 각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지내시는 곳, 사는 곳, 또 활동하시는 곳에 되게 다양한 맥락 속에서 돌봄 그리고 함께하는 삶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두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의 실마리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두 연사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들을 통해서 함께 대화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 3의 주제는 미래로의 전환을 향해 노력하는 마을들, 그 중에서 마을 돌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아까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이제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스튜디오 L 대표이신 야마자키 료 상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요. 네네. 그 뒤에 김혜영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야마자키 료 상을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改めましてご紹介いただきまして山崎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안녕하세요. 야마자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空港で PCR 検査を受けてきたんでマスクなし許してください。 제가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마스크는 빼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さてこのセッションでは先ほど最初に感想を言っていただいた方が高齢者の方たちの社会に役立つ方法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ただきましたが、いくつかそんなプロジェクトを持ってきました。 그래서 아까 우리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로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해주신 분이 나이가 있는 어르신들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관련 사례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さっきも公園を作るっていう話をしましたが、さっきのセッションで話したのはみんなの意見も聞きながら公園をデザインした、そういう話ですかね。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세션 2에서도 공원을 만드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공원을 디자인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今回お話ししようと思っているのはもうデザインすらしない、地域の人たちが自分たちで公園を作っちゃうっていうそういうプロジェクトです。
이번에 제가 소개할 사례인데요. 공원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분들이 아예 처음부터 그냥 만들어버린 그런 사례입니다.もはやもうデザイナーじゃない、山崎お前はデザイナーじゃねえなっていうふうによく言われますね。 또 많은 분들이 저보고 야마자키 너는 디자이너가 아니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この今図面と言われるもの映ってますけど、右側にだけなんか絵が描いてあって左側は真っ白になってると思います。 그래서 지금 이 도면을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는 그림이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하얗습니다. 実はですね、この公園を作るときに、面積のうちの 20% だけ図面を描いて、そこは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一人でも多くの方々が使えるようにしたんですが、残りの 80% はもう山のまま残しておきました。 이 공원을 만들 때 전체 면적의 20% 정도는 도면을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하자라고 했고요. 나머지 80%는 그냥 산인 채로 그냥 냅뒀습니다. じゃあその残してある 80% をどうやって公園にするのかっていうと、公園の作り方を学んだコミュニティの方々が自分たちで公園を作っていくと、そんな作り方です。 그래서 이 나머지 산을 남겨둔 80%를 어떻게 공원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데요. 공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분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ただたくさんの人が来ればいいってわけでもないので、1年間に30人だけ公園の作り方を教える講座をやります。 그래서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게 아니고요. 1년에 딱 30명을 모아서 공원 만드는 법에 대한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で、その30人の人たちが1年間学んだら、次の年からは公園の計画地の中に入っていって自分たちで公園を作っていくことになるというんですね。 또 이 30명의 사람들이 1년 동안 공원 만드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난 이후에 직접 그곳에 가서 공원을 만들기 합니다. 2年目も30人、3年目も30人というふうに育てて10年間作り続けていくっていう公園です。 그래서 2년 차에도 30명, 3년 차에도 30명 이렇게 매년 30명씩 공원 만드는 강좌를 개설해서 사람을 배출을 해서 10년간에 걸쳐서 공원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10年後には300人公園の作り手が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 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300명 정도 배출이 됩니다. じゃあこれ我々事務所でね募集しようと、公園作りやりたい人を募集ってやろうと思ったんですが、最初にどんな人たちが手を挙げてくれるのかなってうちのスタッフたちと相談しました。 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과연 지원을 할까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고민을 해봤습니다. あるスタッフはですね、それはもうなんかこの男の人で30代、20代、力めちゃくちゃある人、こういう人たちがもう木切ったりして公園めちゃくちゃ作ってくれるんじゃないかって言ってました。 그래서 어떤 스텝이 얘기하기로는 한 20, 30대 건장한 남자가 와서 나무도 베고 하면서 공원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でも全体的にはそれはないだろうって話になったんですね。そんな20代、30代の人、休みの日に公園なんか来て作らないだろうと。やるのは70代ぐらいのまだ元気がある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話になりました。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에이, 설마 20, 30대가 바쁜데 쉬는 날 언제 와서 공원을 만들겠어 라고 했고 결과적으로는 한 70대에 아직은 기운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なので、70代ぐらいのおじいちゃんたちが好みそうなチラシのデザインですね、にして、地域にその情報を発信して、公園を作りたい人募集って書きました。 그래서 저희가 타겟층을 70대 할아버님들로 잡았고요. 그거에 맞춰서 그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공원을 만드는 거 배우고 싶은 분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집을 했습니다. 1年目、定員30人のところ110人の応募がありました。 그래서 1년간 정원이 30명인데 11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で、どれぐらい皆さん公園作りやりたいかをね、400字で、文章にしていただいて、で熱い思いを書いてもらったんです。 그래서 얼마나 공원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한 400자 정도로 지원서를 받아봤습니다. で、それを読みながらですね、30人の方には合格で、残り80人の方にはすいません、また来年も募集しますから応募してくださいって言って、合格不合格をつけました。 그래서 그 지원서를 읽으면서 30분께는 합격을 드렸고요. 나머지 80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실시를 하기 때문에 다시 좀 그때 이제
지원을 해달라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もうね、その応募の作文はすごかったですね。自分たちが熱い思いでね、しかも達筆な文字でね、綺麗な文字で、自分がどれくらい公演作りやりたいのか、それを書いてくれてました。 그래서 지원서를 읽다 보니 정말 엄청났는데요. 일단은 글씨를 너무 잘 썼고 그 공원을 정말 만들고 싶다는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それでですね、30人の方々、第1回目のワークショップ、集まってくれました。 그래서 30명의 사람들이 일기 워크숍에 참석을 했습니다. ちょうどなんかこう僕らが想定してたぐらいの70代ぐらいの髪の毛の色、髪の毛の状態、そんな人たちが集まりました。 저희가 딱 예상했던 정도의 머리숱과 예상했던 정도의 머리색을 가진 분들이 오셨습니다. ちょうどいい世代だな、ようこそようこそって言ってですね、皆さんと話を始めたんですが、どうもそのおじいちゃんたちみんな機嫌が悪いんです。 그래서 저희가 정말 딱 좋은 분들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해서 환영을 했는데 아무래도 할아버님들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なんでやねんと思うわけですね。そんな110人から30人で選ばれて、これから1年間公演作りについて学ぶ仲間じゃないかと。なんでそんな腕組んで眉間にしわせてですね、不機嫌そうにしてるんやろうと思ったんですね。 110명 중에 뽑힌 30명이고 1년 동안 같이 일할 팀인데 다들 팔짱 끼고 이마에 주름 있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話聞いてたら理由が分かったんです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유를 찾았습니다. どうやら応募してたのはそのおじいちゃんたち自身ではなかったみたいなんですね。 이거를 지원한 사람이 할아버지 본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その奥さんのおばあちゃんが勝手に応募してたみたいなんですよ。 사모님이신 할머니가 마음대로 지원을 했던 거죠. そのおじいちゃんがですね、定年退職して毎日家にいて鬱陶しくてたまらんと、あんたどっか外出ていけやっていうのにおじいちゃん外出ない、もうどうしたらいいやろうと思ってたら公園作り募集っていうチラシが来たんですね。 할아버지들이 이제 정년 퇴직을 한 이후에 집에만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긋지긋하다,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공고를 보고 할머니가 알아서 지원을 하셨던 거죠. これちょうどええやんということで、おばあちゃんが達筆な文字で熱い思いの作文を書いてくれてたんですね。 할머니들이 보시고 너무 좋다라고 해서 직접 지원서를 잘 쓴 글씨로 쓰신 게 할머니였습니다. で我々分かんないですから、合格って出したら、おばあちゃん、あんたこれ合格したで言っといてやと、なんでわしこんなもんいかなあかんねんっておじいちゃんが不機嫌な人たちが集まったということです。 저희는 그 할머니가 쓰신 줄도 모르고 합격을 드렸는데요. 합격을 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당신 갔다 와. 그래서 할아버지들은 이제 뭣도 모르고 그 장소에 오셨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まあそんな機嫌の悪いおじいちゃんたちを機嫌に良くしていくのが僕らの仕事ですね。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은 할아버지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었습니다. まあもう5回目ぐらいからみんなすごい仲間になって、もう公演作りたくてしょうがないっていう気持ちになりました。 한 5번 정도 진행을 하니까 다들 좀 친해졌고요. 공원을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でこれで、1年間学んだ人たちが公演作りを開始し、2年目の人も3年目の人も同じように公演を作っ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이렇게 1년 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공원 만들기를 시작했고요. 2년차, 3년차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これは3年目の人たちですね、3期生の30人が見つけた、昔棚田、田んぼだった場所ですね。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요. 3년차 교육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찾은 곳이고요. 과거에는 밭이었던 곳입니다. この3期生はこれをですね、畑に変えたいって言いました。 그래서 이제 3기생은 여기를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なのでみんなで力を合わせて畑に変えましょうって言ったら畑に変えてくれました。 그래서 다 같이 이곳을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で、今はここでいろんな作物を育てて、これを料理して来園者の方々と一緒に食べています。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그 수확한 그 작물들을 가지고 실제로 요리도 해먹고 있습니다. ということで、一番最初の年はですね、ただの道路というか公園内の通路しかなかったんですけど、2年目、3年目、4年目って10年続く間にいろんなところを市民が作っていってくれて、10年ぐらい経ったら公園が完成したというプロジェクトです。 그래서 처음에 공원을 만들 때는 뭐 도로랄까 몇 개의 통로밖에 없었는데 2년, 3년, 그리고 10년 정도 시간이 걸쳐져서 여러 시민들의 의견이 종합된 공원이 만들어진 사례입니다. で、2018年にですね、公園が完成して皆さんオープンになりました。 2018년에 공원이 완성돼서 개장을 했습니다.
という話だと、これはですね、いわゆる国土交通省という建設関係の省庁の仕事なんですが、しかしこれやってる間にですね、実は70歳のおじいちゃんたちは80歳になったんですね。 원래 이런 일은 일본의 이제 그 국토교통청이라는 데서 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때 이제 참여했던 할아버지들이 당시에는 70대였다가 10년이 지나니까 80대가 되었습니다. だけど70歳の時に来た時よりも筋肉隆々になってこんがり日焼けしてすごい健康的で今もここで活躍してくれてます。 처음에 70대 오셨을 때보다도 더 근력도 두텁고요. 약간 얼굴도 타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이곳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それからここで知り合ってですね、3人で新しく会社を立ち上げた人たちもいます。 여기서 또 사람들끼리 서로 사귀어서 세 분은 아예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사례도 있습니다. それからここで知り合って2人とも再婚だったんですけど、再婚した老夫婦がいました。 그리고 이곳에서 만나서 서로 이제 재혼을 한 부부들도 계십니다. なのでなんか公園を作るっていうとですね、専門家がデザインして専門家が工事してで、あと出来上がった空間をちょっと使おうみたいなことになることが多いんですが、そのプロセスで住民参加にすると高齢者の方々が元気になったら新しいつながりが生まれたり、結構いろんな副産物があ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이제 공원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는 전문가가 디자인을 하고 공사를 하고 나머지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도만 시민들한테 넘기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모든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게 했더니 그 가운데서 이제 어르신들이 건강해지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もう一つで終わろうか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まだあと5分ぐらい時間あったんでもう一個いきます。 네,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한 가지 사례만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もう2つ目はですね、高齢の方々が、何歳になっても元気に生活することができる街を作りたいっていうふうに言った役所からの依頼でやったプロジェクトです。 네, 그리고 두 번째 소개드릴 프로젝트인데요. 어르신들이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まあ、いわゆる健康で長生きできる街づくりをしましょう。そんなプロジェクトですね。 프로젝트 이름을 굳이 명명하자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これを住民参加で進めたわけです。 그래서 이걸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この時どうやって住民に呼びかけますかね。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모집할까요? 健康で長生きできる街づくりのワークショップやりますから来ませんかって誘いますが、それだとですね、多分集まってくるのはいつものメンバーですね。 그래서 만약에 이때 이제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듭시다라고 저희가 모집 공고를 낸다면 아마 늘 오던 그런 뻔한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もうなんか認知症について認知症カフェやってますとかですね、なんか健康づくりの運動やってますとかいう地域の人たちがワークショップに集まってきちゃいます。 아마 이제 이렇게 공고를 낸다면은 뭐 그 치매 방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라던가 뭐 노인들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분들만 오실 것입니다. でも僕らはその人たちはもういいかなと思ってたんですね。もう活動してるんだから、そういうことに興味のない人たちに集まってもらいたいと思いました。 이제 저희 생각에는 그런 분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던 분들 좀 모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なので今回この時はですね、美術館で展覧会をやるんだけど、その展覧会を一緒に作る人を募集しました。 이때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사람을 모집을 했냐 하면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할 건데 이 전시회를 같이 준비할 사람을 모집합니다라고 공지를 냈습니다. そしたら高齢社会とか健康づくりとか全然興味のない人たちが100人集まってくれました。 그래서 이렇게 공고를 냈더니 뭐 고령화 사회라던가 건강 이런 것에는 완전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 100명이 모였습니다. でみんなが言うんですね。どんな展覧会やるんですかって聞くんですよ。 그럼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어떤 전시 하실 건데요? なので健康で長生きしてすごく楽しそうにしている人たちは一体どんな生活をしているのかっていうのを調べてそれを展覧会にしますって答えました。 그래서 그때 저희가 대답을 한 게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과 관련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なので皆さん参加した100人の方々には知り合いとか家族とか探してもらって80歳以上だけど楽しそう
に健康に生きている人、こういう人たちにインタビューに行ってきてくださいってお願いしました。 그래서 저희가 그 100명한테는 여러분들 지인이나 가족 중에 80세 이상인데 건강하고 재미있게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で、その人たちの中でもめちゃくちゃ面白い生活をしている人たち29人を選び出して、この方々の生活を美術館で展示しました。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한 사람들 중에서 진짜 재미있게 살고 있는 분들 29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시회에서 그분들의 생활에 대해서 전시하였습니다. 2240歳スタイルという展覧会の名前ですけれども、これは29人の年齢を全部足したら2290歳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이때 이제 저희가 했던 전시의 제목이 2240살의 스타일이라고 했는데요. 이 2240살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참여했던 29분의 나이를 다 더한 숫자입니다. まあ、テーマに分かれて若い人たちが高齢者の話を聞いてそれを展示したということです。 각 테마별로 젊은이들이 인터뷰를 하고 어르신들의 생활을 전시를 한 사례였습니다. で、それは実はきっかけだったんです。結局何がやりたかったかというと、この展覧会を見に来てくれた1600人の方々とチームを作って、でその地域の中で、健康に過ごすためのプロジェクトを生み出してもら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사실 이 전시회는 그냥 하나의 계기에 지나지 않았고요. 이 전시회를 보러 온 1600명의 사람들과 팀을 만들어서 지역 내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なので、今はこの町ではですね、若い人とそれから高齢の方々が一緒にプロジェクトを進めていて、楽しく健康に暮らしていくというような町になっていっています。 지금 이 마을에서는 젊은이들과 어르신이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서로 재미있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ということで僕の、時間が来ましたので話題提供をこれで終わりにし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네, 저희 김혜영 대표님 모시고 20살의 협동조합 네, 활동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혜영 이사장님도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살의 협동조합의 김혜영입니다. 로 선생님께서 이제 명문을 모르고 이제 왔다가 참여하게 된 할아버지가 그들의 마음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좀 다르게 청년 세대들이 마을에 대한 개념을 인식을 하고 또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또 마을 활동에 참여하기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저희가 이들을 지금 어떻게 꼬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까 그 부천에서 오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시니어의 문제가 사실은 비단 그 시니어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청년 세대들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몇 세대를 넘어서 이제 N이라고 칭하잖아요.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스스로 포기를 하고, 관계 단절로부터 직장 생활이나 구직까지 이제 포기를 하고, 그렇게 모독사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문제들을 시니어 때문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 세대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이제 마을을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중심에는 이제 그 기반에 관계가 있다. 그래서 마을과 이웃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공간을 우선 넣은 이유는 이 마을 투가분들에게는 이 공간의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실 것 같기 때문에 우선 그 전에 앞서서 간략하게 저희가 어떤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공간을 좀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넣었는데요. 저희 작당이라고 하는 공간은 2층과 3층은 원룸으로 구성된 청년 1인 가구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도시공사에서 만든 이 청년 주택이 사실은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대안주택이지만 청년 1인 가구에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관계 단절과 혼자 고립되고 우울감과 경제적인 이유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커뮤니티로 20살이에서 조금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받았고, 마침 1층에 공실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는 의정부라는 지역에 청년 공간이 없어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했으니 여기서 1인 가구들, 입주자들의 어떤 이런 커뮤니티 활동까지 저희가 더불어서 한번 품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공간을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간판이 지금 흐리게 나와 있는데 저희 원래 간판이 청년 창작 공간이에요. 그 창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버버스의 창작자나 크리에이터만을 칭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좀 구체적으로 만드는 모든 청년들을 저희는 크리에이터라고 칭하고 있는데 여기 큰 글씨에는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그나이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청년들을 위해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주민분들에게까지 공간이 모두 개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청년 공간이 맞는가? 사실 이 마을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약간 이 표현을 지금 색다르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본 주제인데요. 청년들이 마을을 인식하고 정착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는 4단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의정부 대부분의 시간, 근무 시간을 포함해서 모든 시간을 다른 지역에서 보내는 청년들이 우리 마을에서도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구나. 여가 시간이라든지 한두 시간이라도 마을에서 보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나도 좀 마을살이를 해볼까? 라고 해서 결심을 하면서 이제 조금 다른 마을살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찾아보고 이 사람들과의 접촉면을 늘어가는 결심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도 여기서 더 살아보겠다 라고 해서 지역을 진입하는 여러 가지 내가 상상하는 것들을 실험을 해보는 그런 세 번째 유입 단계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일자리까지 가져보겠다 라고 하는 자립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청년 세대만의 단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이 단계별로 맞춤형 전략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마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에게는 사실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명가가 같습니다. 우리 마을살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모이면 사실 잘 안 모이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2, 3년 동안에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우리 아무 목적 없이 만나자. 그냥 만나서 놀자. 라고 해서 지역 청년 반상회를 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디서 친구를 사귀나요? 이런 약간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말들로 청년들을 모았는데 여기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청년들도 이웃과 동네 친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을 저희는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모이는 청년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요즘 어떻게 지내요? 부터 해서 어떤 거에 관심 있어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요? 하면 저는 요즘에 조깅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미술을 배워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모임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임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라고 해서 직접 모임을 열게끔 저희가 중간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뭔가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공간을 제공해드리고 사람을 찾고 있으면 홍보를 해드리고 아니면은 예산이 있을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는 식으로 청년 대상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그냥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직접 자기의 욕구를 발견해서 뭔가 하게끔, 뭔가 작은 거라도 시도하게끔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마을과 연결되기 이전의 단계가 사실 청년과 청년과의 연결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서 시간 지내보니까 되게 재밌다라는 경험과 기억을 가지게 된 청년들로 하여금 뭔가 조금 더 단단하게 우리가 붙잡아두기 위해서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직업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로이기 때문에 한 8주간의 과정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나와 마을을 연결지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여기도 대놓고 우리 마을에 대해 얘기해보자가 아니고 이 청년 주민으로서 개인에 대한 삶에 대한 고민을 하게끔 하고요. 또 실제 이 마을살이를 하는 사람들과 연결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 청년 문화예술인 네트워킹 데이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여기는 그 1단계에 있는 청년들은 이제 초대를 안 하지만 2단계로 들어왔으면 우리 문화예술인들끼리 파티를 매달 하는데 놀러오지 않겠냐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 파티의 초대를 이 단계에 있는 청년들에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퍼스널 브랜딩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전시 개인적으로 지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뭔가 주어진 사회에 이 정도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면 이제 마을, 저희 흥선동에 있는 마을 공동체 10개의 공동체가 모인 흥선동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같이 마을 주민으로서 뭔가 활동을 하게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을 체조라든지 영화제라든지 마을 공간이라든지 다양한 축제까지 프로그램 참여하게끔 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 1인 가구의 저희 이슈에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게끔 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여기서 먹고 살겠다라고까지 하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지역 주민으로 이제 앞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이슈를 반영하는 뭐 저희가 예시로 넣은 것처럼 햇빛발전소, 탄소중립 마을 같이 다양한 어떤 마을의 행사나 이런 마을 이슈에 접근하게끔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 오면 이제 마을과 지역과 연결되는 단계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을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 좋은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목적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에서 살아가는 그 개개인의 주민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삶의 방향 또한 저희가 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런 것을 제공해야겠다가 아니고 그들이 직접 그런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판을 마련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딱 맞춘 것 같아서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각자의 사례들을 통해서 진짜 좀 생생한 사례들을 좀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사례에 대한 얘기들도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궁금증이나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충분히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야기를 이제 나누다가 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생각나시는 그런 질문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꼭 질문 잘 적어 놓으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사례 너무 이제 흥미롭게 잘 들었는데요. 보면은 이제 되게 저는 이제 들으면서 되게 체계적이다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전략적이다. 예를 들면 야마자키-상께서는 처음에 미술 어떤 전시회를 할 거예요. 이렇게 모였는데 모여 보니까 사실은 그보다 더 어떤 나아가는 마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또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또 숨겨져 있고, 또 승사위 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그런 어떤 청년이 진입하는 단계들에 대해서 또 맞춤형으로 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하고 들어가시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기획할 때 좀 어떤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분부터 좀 답변하실까요? 야마자키 씨. プロジェクトを依頼された時は、1ヶ月くらい今回どういうふうに進めればいいだろうっていうのを、うちの事務所の中でまず事例を調べたり話し合ったりします。 일단은 저희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의뢰를 받으면 한 달 정도 사무실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동안의 사례를 연구를 한다던가 하면서 직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で、そのプロジェクトの進め方をだいたい10種類ぐらい、作ります。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추진하면 좋은지 대략 한 10가지 정도를 리스트업합니다. で、そのうちの、1種類ですね。これを一番最初にやったらいいなって思うアイデアをまず最初に市民の方々に開けてみんなに示して一緒にプロジェクトを進めるようにします。 그렇게 10가지 종류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를 택해서 그걸 이제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합니다. で、プロジェクトが進んでいくとですね、だんだん自分たちが最初に想定していたのとは違う方向に行ったりしますね。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처음에 상정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でその行く先がですね、残り9種類のうちのどれかに似てないかなとか、そういうふうに考えながらプロジェクトを進めます。 그러면 이제 저희랑 다른 방향으로 진행해 가다 보면 그 방향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애초에 상정했던 9가지 종류의 하나가 다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봅니다. 最初に想定していた4番目のプランと8番目のプランを足して2で割ったみたいな、そういう進め方が今回いいんじゃねって途中から話が進んでいきますね。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10가지 플랜 중에 4번째랑 8번째 플랜을 더해서 딱 이론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そういう話をしてるのはうちの事務所の中でスタッフと一緒にやってるだけですよ。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사무실 안에서 스태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地域の住民の人たち100人はワークショップやりながら自分たちが進めたい方に今進めてる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이제 이런 얘기는 저희 사무실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분들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본인들이 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なので市民の方を向いている時の顔はいいですね、いいですねって笑ってますけど、反対に事務所とか役所の人の方を見た時にはこれ4番目と8番目の間だよみたいな、そういうことをやってるということです。 저희가 이제 그 지역 주민분들과 얘기할 때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할 때나 아니면 지자체분들이랑 얘기할 때는 이거는 저희가 냈던 플랜 4와 플랜 8을 합쳐서 내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こうやって喋ってると僕はなんか嫌なやつだなっていう気がしてきました。 근데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좀 나쁜 사람인 것 같죠. はい、以上です。 네, 이상입니다. 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을 여쭤보셨는데, 대부분 제가 만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홍보나 마케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지만 그거에 대한 해답은 저는 사실 같은 생각입니다. 표현을 뭐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주도성이나 주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고 싶은 거를 많이 들어서 그걸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그 외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사전에 그 당사자인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좀 청취하고 수집하는 과정을 반드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니면 큰 행사나 축제 같은 그런 것을 할 때는 기획단이나 뭐 그런 추진단의 형태로 넣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뭔가 성취감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셨지만, 중요한 건 참여하는 사람들이 내가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게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제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들을 이제 살펴봤었을 때 되게 뭔가 함께 모여서 같이 만들고, 네, 작업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돌봄이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우리가 제공해줘야 되는 어떤 것들을 이제 떠올리기가 쉬운데, 특별히 함께 만들고, 네,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가시는 이유가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한 것 같아요. はい、そうですね。おっしゃる通り、ケアというのは気にかけるっていう意味ですね。なので、まあ、ケアというのは何かをこう支援して代わりにやってあげるっていうことではなくて、まあ、その人たちを気にかけて、ちょっとこっちの方向行ったらどうっていう時もあるし、何も言わない方がいい時はその人たちがそのままやってくれるっていう、これが多分ケアなんだろうと思います。 사실은 케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써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제안을 한다던가,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게 좋으면 말을 걸지 않는 것도 케어해야 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で、ケアの本質っていうのは多分ですね、自分がそうやってこう気にかけてその人たちが活動しているのを見て、こっちもですね学んだりで態度を変えたり、することだからケアしてるんだけど
こっちもなんかケアされているっていうそういうことに徐々になっていくこれがすごく面白いところだなと思いますね。 이제 케어의 재미있는 점은 제가 이쪽에서 뭔가를 신경을 써주고 상대방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역시 배우고 저희의 태도가 바뀌어서 케어를 하고 있는데 케어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것 이것이 케어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我々デザイナーはですねたまにですけどそのプランをケアするっていう言い方をしたりしますがこれはその設計図面とかですね、あるいはその将来こんな空間になったらいいなって書いているこのプランを書いて何度も何度もこのフリーハンドで書いている時に書いた線によってこの形の方がいいじゃんって偶然できた線に教えられ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やってます。これがケアという我々がその分野ではケアということでもありますね。 저희가 이제 어떤 디자인에 있어서 플랜 케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설계의 도면을 그릴 때 여러 가지 선들을 계속해서 그리다 보면은 그 선에 의해서 우연히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저희는 이것을 케어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なので地域住民の方々と我々コミュニティデザイナーの関係もケアの関係であり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지역 주민분들과 저희 커뮤니티 디자이너의 관계도 케어하는 관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以上です。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어떤 지금 영상 회사님께서 케어라는 건 내가 어떤 케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받기도 하는 어떤 본질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스무살이 협동조합에서는 그런 어떤 활동들 속에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혹시 있으셨는지가 궁금해요. 아까도 이제 청년들도 마을이 필요하고 이웃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청년들의 어떤 그런 케어의 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느끼시고 활동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답변은 그 마을마다 주민자치회가 있는 이유랑 사실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청년들이 직접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들이 직접 청년의 정책을 심의하는 이런 청년 참여 기구들, 거버넌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저도 이것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외치고 참여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 정책에 한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과 좀 동떨어진 정책을 시에서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우리에게는 사실 여론 정책보다는 여론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든지 일자리나 주거 같이 조금 거시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정말 일상 속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있다라는 것을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알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을 활동도 마찬가지로 마을 돌봄이나 복지가 이 상대가 이 대상이 이런 것을 필요로 하겠구나라고 추측해서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본질과 좀 엇나가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참여의 형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마을의 어떤 공론장이나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청년의 어떤 욕구만은 또 아니겠지만 또 사실 청년들이 우리의 필요, 우리 어떤 그런 관심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고 그것들을 이제 제공받았을 때 케어 받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고 동시에 그런 상황에서 또 청년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더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물론 야마자키상께서 청년 시니어의 어떤 그런 협력 과정도 보여주셨지만 한 분은 이제 시니어를 중심으로 또 한 분은 청년을 중심으로 이 마을 안에서 있는 활동들 보여주셨는데요. 과연 이 어떤 다른 세대, 꼭 청년 시니어가 아니더라도 다른 세대가 만나서 마을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 때 그것에 그런 활동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유의하면서 함께 이 활동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할지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はい、そうですね。我々それはもうまず可能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일단은 가능하다가 제 답변입니다. で重要なことは前のセッションでもお話ししましたけれども、どの世代も同じように学び合おうっていうふうに思う気持ちになれるかどうか、ここが大事かなと思いますね。 앞서 이 세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느 세대이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青年と高齢者にはあまりですね接点同じ点がないんですけど、いくつかはですね共通している考え方があります。 그래서 이 청년과 시니어 사이에는 사실상 접점이 없는 것 같은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特に日本ではですね、その青年と高齢者で同じ考え方になっている点が一つあります。 일본의 경우는 이 청년과 시니어가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それはですね、高校とか大学を卒業したらもう二度と宿題とか勉強なんてやらないぞって心に決めて社会に出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청년과 시니어, 일본의 청년과 시니어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혹은 대학을 졸업하면 다시는 내가 공부 안 하겠다, 다시는 내가 숙제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회에 진출한다는 겁니다. 韓国もそう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아마 한국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受験勉強とかたくさんさせられた人たちは社会に出てからもう学んでなるものかと心に決めちゃってる。これは高齢者も青年も同じなんですね。 입시에 너무 지쳤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사회에 진출을 하면 더 이상 공부하지 않겠다, 이 마음을 청년이나 시니어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その結果どうなるのか。例えばコロナみたいなことになった時にオンラインでワークショップやろう、Zoom とか使いましょう、YouTube 使いましょうっていうと高齢者の人たちが今更そんなインターネットのことなんて学びたくねえよ、勉強したくねえよっていうんですね。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온라인으로 워크숍을 하자, 유튜브를 사용하자라고 했을 때 어르신들이 내가 나이가 드신데 이제 와서 그런 거 배워야 돼 라고 하면서 거부반응을 보입니다. だからとにかく学ぶってことは新しい情報、新しいネタを仕入れて自分が変わり楽しいことが一緒にできることなんだと。だから青年も高齢者も同じように学び合って自分たち自身を変えていきましょうよっていうワークショップをやるようにしています。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배우면서 내 생각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大げさに言えば人生を変えるワークショップなんだから、ぜひ一緒にやっていきましょうと言って青年と高齢者が、一緒にプロジェクトを進めていくというような方法を取ることが多いです。 조금 이제 과장해서 표현을 하면 인생을 바꾸는 워크숍을 열 테니까 청년이든 시니어든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모집합니다. 以上です。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세대 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같은 청년과 청년이나 시니어라도 그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활동가로서 일로서 만난 그런 사람들은 일이 조금 틀어지거나 어그러지면 사실은 이게 지속하기가 어려운 조금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거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 활동가들끼리도 그렇고 저희는 중장년층, 무용층 활동가분들하고도 일적으로만 일에 대한 얘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대한 얘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개개인의 활동가로 보지 않고 그냥 한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 바라보다 보면 사실 조금 부족하거나 실수해도 너그러워지고 뭔가 양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관계나 이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 알게 되면 서로가 가진 자원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구나, 혹은 이런 경험이 있구나. 이런 서로 가진 자원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서로 어떤 역할을 맡으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이어져서 좀 시너지가 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현장에서의 지금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부분들을 잘 주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혹시 지금 플로어에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 부분 나는 정말 궁금하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네, 잠깐 손을 들어서 표시, 네, 번쩍번쩍 손이 올라가는데요. 네, 그러면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에서 온 마을활동가 오현정입니다. 야마자키 산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10년의 프로젝트로 지금 공원을 만들어 보는데 그 10년 동안 이날 발굴된 공원 만드는 활동가들은 10년 동안 그냥 자원봉사로 활동을 하셨는지 활동비를 받으셨는지, 만약에 활동비를 받으셨다면 그 활동비는 어떻게 조달을 하셨고 향후에는 또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이 되고 있고 신규로도 계속 발굴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まずですね、ボランティアですね。 네, 먼저 자원봉사였습니다. で、ここが難しいところで、ボランティアで10年間の活動を続けてもらうためには、楽しさっていう報酬がないと続けられないなと思ってます。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무보수로 자원봉사로 10년 동안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재미라는 보상이 확실히 따라야만 합니다. でこの楽しさを我々から与え続けるっていうのはこれ相当難しいことです。 이 재미를 저희 쪽에서 계속해서 제공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なのでそこにいる関係性ですね、人々の関係性の中に新しい楽しみが毎年のように生まれてくるというふうに我々はサポート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 그래서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기는 관계성, 이게 이제 매년 새롭게 관계성이 생길 것 같은데 여기서 재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日本においてボランティアという言葉はとても人気がない言葉です。 일본에서 이 볼란티어, 자원봉사라고 하면 굉장히 인기가 없는 단어입니다. 無料で働かされている人々っていうそんなイメージがあります。 뭔가 이렇게 무료로 일을 제공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죠. 僕らはですね、ボランティアだけじゃなくて仕事も趣味も全部活動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저희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일도 취미도 모두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活動をやってたら誰かからお金がもらえたっていうのをたまたま仕事と呼んでるだけです。 그래서 활동을 했을 때 누군가한테 우연히 돈을 받으면 그걸 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活動をやってたら誰かにお金を支払ってたっていうのが趣味ってやつだと思います。 근데 내가 활동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돈을 좀 지불하게 됐다? 그거는 취미인 거고. で活動をやっててもお金は払わないしもらわないっていう楽しい活動がボランティアなんだろうと思います。 근데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돈을 받지도 않고 돈을 지불하지도 않는 게 자원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だから僕らの活動は基本ボランティアですが、それが徐々に仕事になっていく人もいますし、それからお金を出してくれる人になっていく時もありますね。 근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의 활동은 자원봉사인데 하다 보니까 그게 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다 보니까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で、公園作ってた人たちが会社を立ち上げた人がいたりとか、結婚した人がいたって話をしましたけれども、ボランティアだったんだけど、それが違うところにも行くよというそんな10年間だったと思います。 또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공원을 만들다가 회사를 설립한 사례가 있었고 결혼을 한 사례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른 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あと1点だけ。 네,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今でも募集参加は続けてますかって話ですよね。 네, 아까 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あれ役所からは10年間やってくださいって依頼されたんです。 처음에 이제 지자체에서 얘기했을 때는 10년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だから2018年に終える予定でした。 원래는 2018년에 끝낼 예정이었습니다. ところがプロジェクトなんかすごく有名になってですね、政府とかからすごく褒められて、地元の自治体の方、行政の方があと10年続けてくださいって2018年に言われました。 이 프로젝트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정부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 행정지자체에서 앞으로 10년 더 해주세요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なので2027年まで僕らはあれを続け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 그래서 현재는 2027년까지 계속할 예정입니다. その間新しい参加者が入ってきてますね。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이 지원을 하고 계시고요. 以上です。 네, 이상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부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네,
같은 일을 20년까지 한다는 게 사실 되게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인데 또 질문이 있으셔서 저는 고성시 마을자치센터에 네, 송현준입니다. 야마자키 교육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 실제로 이제 신장관 어떻게 지자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좀 더 궁금하고 실제로 이제 이 공업부지에 대한 부분도 지자체가 제공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이 해마다 진행이 될 텐데 그 성과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지자체들한테 어떻게 보여줘가지고 10년간 진행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もうちょっとだけ詳しく説明すると、おっしゃるように土地は自治体が提供しています。 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말씀 주신 대로 부지는 지자체에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ただ運営で僕らが関わったり運営するのには、自治体のお金は使っていません。 근데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지자체 돈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あれは大阪っていうエリアにあるんですが、この大阪はですね、京都と大阪って古い町で、実は日本の企業のもともと本社だったという場所が結構多い町なんですね。 그래서 이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역은 오사카라는 지역인데 오사카 요 근교에 있는 교토라고 하는 거는 일본 기업의 본사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もともと大阪本社っていう大きな企業が結構日本にはたくさんありますので、こういう企業56社が連携して一つの会を作ってくれて、その会からですね、2000万円ずつ毎年お金を出してもらっ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 원래 이 오사카에 본사가 있는 회사들 56개가 모였고요. 이 56개의 회사가 모여서 연계를 해서 하나의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매년 이제 각각 2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したがって土地は大阪が出してくれて、そこに必要な例えば砂利を引いたりとかコンクリートやったり木切るための道具を買ったりするお金は56社の企業団体が出してくれていて、そして公園を実際作るパワーですね、力は市民が出してくれているというそんな3社で進めているプロジェクトです。 그래서 부지, 오사카 지자체에서 제공을 한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콘크리트를 깐다라든가 나무를 베기 위한 도구를 구입한다라고 하는 모든 돈은 56개 기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공원을 만들고 있는 그 파워는 시민이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개의 축이 하나로 모여서 공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なのでその3社でちょっとずつパワーが分散されているので、多分20年間続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気がします。 그래서 이제 이게 세 개로 파워가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20년간 계속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以上です。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한 분 내지는 꼭 물어보시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 한 분 더 질문 받을 텐데요. 혹시 김혜영 대표님께 따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아까 설명으로 충분하게 네, 그러면은 김혜영 대표님께 질문하시고 마지막으로 야마자키 상께 질문하시고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김혜영 대표님 얘기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단계별 유입부터 그다음에 이제 직업까지 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셨는데 혹시 그냥 이렇게 대략으로라도 통계가 몇 명이 유입이 돼서 그다음에 그 직업까지 가는 관계에 몇 %가 이렇게 참여를 하는지 그다음에 참여했던 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요. 왜냐면 저는 여주시에 살고 있는데 청년들이 어떤 그런 그 뭐랄까 모임을 통해서 모이고 난 다음에 그 과정에서 직업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대부분 서울로 가고 싶어하고 큰 도시로 가고 싶어하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20살 협동조합을 계속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어떤 힘 같은 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힘으로 그렇게 버틸 수 있었는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도 있는데 활동하면서 새로운 청년들을 유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유입된 청년들을 좀 단단한 고정층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저희는 좀 다르게 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는 그동안에 저희와 함께 뭔가 활동을 하고 새롭게 뭔가 지역사회를 하려고 했던 청년들을 저희와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고정층으로 잡는 작업을 했다면 올해부터는
경우에는 매달 네트워킹 파티를 열고 거기서 40명에서 50명 정도가 매달 모일 정도로 상당히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유입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 반상회나 소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 이번에 시작하는 소모임이 한 달에 4개에서 5개라고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은 40명을 모집을 하더라도 어떤 프로그램 20명 모집하기도 하는데 전부 예약이 걸려있을 정도로 유입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렇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요. 사실은 이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나 조직에서 고민하는 게 역설적으로 이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내걸지 말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청년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상당히 좀 비전문적이고 미숙한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또한 청년 중에서도 30대 중후반의 청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청소년 활동을 하다가 이 청소년들과 제 마을 청년 길잡이가 함께 만든 공동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청년들의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공동체였거든요. 저희는 반대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 만든 공동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다른 청년들과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되게 가치 중심적인 공익적인 그런 활동들, 비영리적인 활동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것이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여겨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행사 잘 못하더라도 사업 잘 못하더라도 이 청년 단체들에게 맡겨서 이 지역사회 청년이 계속 유입되고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자라고 공감하시는 관공서나 지자체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버텨오고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예, 저는 고양시에서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활동가인데요. 자원봉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자원봉사 마일리지가 더 올라가지 않아요. 네, 활동하고 있는데요. 야마자키 씨한테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야마자키 씨는 자원봉사자는 아니시죠? いえ、僕は会社としてやってますから、営利企業としてやってます。 네, 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영리기업입니다. 네, 영리기업이죠. 네,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까 세션에서도 그렇고 지금 세션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원을 조성하는 거와 관련해서 주민들을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무료로 활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갖다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진행을 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외에 공원 말고 다른 프로젝트는 무엇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좀 팁을 좀 받으려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저희 지역의 노인정이 각 마을마다 있습니다. 마을마다 있는데 노인정의 실태가 할머니들은 할머니끼리 앉아가지고 고스톱 치고, 고스톱이 뭐냐면 동양화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예. 그걸 치고, 또 할아버지들은 또 할아버지들끼리 모여서 또 고스톱 치고, 또 아예 할아버지는 나오시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그런 노인정 기능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노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이 좀 발달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좋은 팁이라든가 그분들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住民の方々と一緒に公園を作ったりした以外の事例という意味では活動を生み出したものだったり、あるいは役所の計画を作っていったっていうプロジェクトだったりがありますが、老人ホームを今一緒に住民の人たちと話し合いながら作っていっているっていうそんなプロジェクトもあります。 팬들과 함께 제가 공원을 만든 것뿐만
뿐만이 아니라 뭐 지자체의 계획을 세웠다라던가 활동 계획을 세웠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또 같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인정을 갖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それが一つ目の答えで、二つ目は老人ホームというのはこれからどうなっていけばいいかなっていうそんな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 네, 그리고 아까 지금 노인정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高齢者施設は特に入所施設の場合ですね、高齢者の方々がそこに住んで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ので、そうするとプロのヘルパーの方々はすごく仕事が忙しくなるだろうと思います。 그래서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그런 노인정 말고요, 아이를 같이 입소해서 사는 경우는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프로 헬퍼들이 굉장히 그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なぜならその高齢者の方の24時間をお世話しなきゃいけなくなるからですね。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24시간 케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夜寝ないで徘徊するということまでヘルパーの方々はお世話しなきゃいけなくなる。 만약에 이제 밤에 주무시지 못하고 배회하게 된다면 그것마저도 강병을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夜寝てほしいから昼寝はしてほしくないので昼間は起こすためになんかいろんなプログラムをやらなきゃいけなくなります。 그래서 이제 밤에 주무시게 하기 위해서는 낮잠을 자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낮에 잠을 못 자게 하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これはすごい大変な仕事だと思います。 저는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今僕らが作っている高齢者施設がですね、お手伝いしているところは地域の住民がどんどん入ってきて、自分たちがやりたいことを受験勉強をやっている高校生がいてもいいし、旅行の計画立てているおばちゃんたちがいてもいいというそういう高齢者施設です。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고령자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지역 주민들이 와서 하고 싶은 걸 아무거나 해도 좋은 그런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험생들이 와서 시험 공부를 해도 되고 여행 계획을 짜러 오시는 이제 좀 중장년층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高齢者施設に地域の人が来ていろんなことをやっていると、そこに入っている高齢者の人たちは車椅子の上に座ってじーっとその人たちの話を言ったり見たりしてます。 만약에 이 노인시설에 지역 주민분들이 와서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하게 하면 이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냥 휠체어를 타고 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거나 무엇을 하든지 관찰을 하게 됩니다. たまにですね、ちょっと口挟んで、あなたたち京都に旅行に行きたいならあのお寺がいいわよとか言ってくれます。 그래서 보다가 참견도 하죠. 만약에 그 지역에 여행을 가고 싶다면 여기를 가면 좋다 이런 조언도 하고요. この間、そういうふうにやっている間の時間はですね、そのヘルパーさんたちが何かプログラムをやってあげなくても高齢者の方々は起きてます。 이런 시간 동안에는 간병인분들이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어르신들이 깨어 계십니다. でだとすればその間はヘルパーさんはプロの仕事、つまり食事の介助だったりとか排泄の介助だったりとか入浴の介助が、できるようなその時間が生まれることになります。 그러면 이제 이 시간 동안에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케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병인분들이 뭐 식사 준비를 한다거나 욕실 정리를 한다거나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なので老人ホームに地域の人たちを入れないようにすればするほどヘルパーさんは忙しくなり高齢者は夜寝なくなります。 만약에 이런 노인센터에 지역 주민분들에게 개방을 하지 않으면 이 간병인분들은 더 바빠지고 어르신들은 밤에 더 못 주무시게 되는 거죠. これは学校も同じで地域の人たちを学校に入れないようにすればするほど先生は忙しくなります。 이거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사람들을 학교에 넣지 않을수록 선생님들은 더 바빠지는 거죠. 生徒たちが先生先生ってめちゃくちゃ話しかけてくるし話しかけられなかった生徒は横の方で拗ね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っちゃいます。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선생님을 찾게 되고 선생님이 대응을 못하면 학생들이 삐지고 そして先生はめちゃくちゃ忙しいです。 그럼 결국 선생님은 또 엄청 바쁘고 정신없습니다. なので学校も老人ホームもなるべく安全な形で地域の人たちと一緒に運営していくという方法を、見つけ出していくのが大切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以上です。 학교가 됐던 이 고령자 시설이 됐던 안전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오픈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야마자키상의 자료를 이제 들어보니까
3,0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오늘 아마 되게 일부만 보여주셨는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유튜브를 또 이제 어떤 또 한국 분이 또 번역을 해서 이제 올리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찾아보시면 좋겠고, 나중에 경기도에서 정말 따로 제대로 이 경험들과 내용들을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수고해주신 김영 이사장님께도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자리 뜨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자리에 있는 설문지 꼭 작성해 주시고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